미국이 폴란드를 협박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사면 나토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F-35,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공군 총장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KF-21 조종석에 앉은 순간 40년 베테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경악했고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전투기들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녹슬어가며 경납고에 처박혀 있을 뿐이죠. 2년 전 겨울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 미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저는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텅 빈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폴란드 영공 50km 앞까지 접근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램블, 전투기 긴급 발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는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32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전투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경납고 안에는 퇴역을 앞둔 낡은 매그-29 몇 대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주문한 F-35는 3년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 국방부 나토 담당관 브라이언 하워드. 마렉, 왜 난리야? 러시아가 장난치는 거잖아. 매번 그러다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가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렉 코발스키, 폴란드 공군 대령이자 25년간 매그-29와 F-16의 조종관을 잡아온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늘의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나토의 동쪽 하늘을 지켜온 베테랑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노견이었습니다. 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으니까요. 브라이언,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F-35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계약한 지 벌써 3년이야. 우리는 지금 매그-29 몇 대로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고.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를 달래듯 브라이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렉,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이 바빠.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있거든. 폴란드만 급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 2028년쯤, 빨라야 2027년 말. 2028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인데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밀고 들어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브라이언, 우리는 나토 최전선이야. 러시아 국경에서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3년은 너무 길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미국 공군 물량도 밀려 있거든. 동맹국이라고 새치기 할 수는 없잖아. 스레치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기다려. 그게 최선이야. 기다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브라이언은 알까요? 러시아 전투기가 매주 영공을 위협하는데 우리에겐 제대로 된 요격기 한 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치 수위처럼 활주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일주일 후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벙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공군 참모 총장 노박 중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화면 속에는 브라이언 하워드의 얼굴이 떠 있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의 가용 전력은 얼마나 되나? 노박 중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전설적인 조종사.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매그-29가 12대 남아있지만 실제 비행 가능한 건 7대뿐입니다. 나머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경납고에 묶여 있습니다.
F-16은 36대 보유 중이지만 절반이 정비 중입니다. 러시아제 부품을 쓰는 장비들이 제재 때문에 수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화상화면 속 브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골프장에서 티타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F-35 32대가 계약되어 있잖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폴란드 하늘을 지키게 될 겁니다. 조금이 얼마나 되죠? 노박 중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2028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요? 생산 일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요? 노박 중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브라이언 담당관, 우리는 지금 최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에요. 러시아가 매주 영공을 위협하고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요? 나토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지원합니다. 지원? 노박 중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말했죠. 서방이 도와줄 거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죠? 러시아 탱크가 바르샤바까지 밀고 들어오면 그때 F-35를 보내줄 건가요? 불타는 도시 위로? 노박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중장님, 진정하십시오. 브라이언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미국 의회 승인, 생산 일정, 물류 문제.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기다리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또 그 말, 기다리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내일 당장 쳐들어오면 미국은 뭘 해줄 수 있죠? 브라이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가정이요? 우크라이나도 가정이었습니까? 크림반도도 가정이었습니까? 코발스키 대령,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 말고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중국 전투기라도 사시겠어요? 러시아한테 수호이라도 달라고 할 겁니까? 그의 비아냥거림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뭔데요?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농담합니까?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FA-50 48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FA-50,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경공격기잖아요. 훈련기에 무장 좀 단 수준이지. 그걸 F-35랑 비교하겠다고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KF-21이 있습니다. KF-21? 브라이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아직 개발 중 아닙니까? 실전 배치도 안 된 시제기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2026년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F-35보다 2년이나 빠릅니다. 브라이언이 손뼉을 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허튼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요. 코발스키 대령, 한국이 전투기를 얼마나 만들어봤다고 그래요? 삼성이 냉장고 잘 만든다고 전투기도 잘 만듭니까? 현대가 자동차 만든다고 F-35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의 조롱에 회의실 일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 FA-50 계약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어봤냐고. 아시아 국가 전투기를 나토가 쓰겠냐고. 그래서요? 15개월 만에 12대가 도착했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15개월. 미국이 3년 넘게 끌고 있는 동안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경공격기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뭔데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 한국 사천 KAI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FA50 도입 협상을 위해 방문했을 때죠. 사진 속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여름, 저는 FA50 도입 실무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만든 전투기라니. 나토 장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천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공간. 그 안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잡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수도승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늙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분은 돋보기를 쓰고 미세한 배선 하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으며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죠. 저분은 누굽니까? 제가 안내를 맡은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우 팀장님이십니다.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시죠?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나요? 평생을 비행기 만드는데 바치신 분이에요. 아버님도 공군 정비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요? 네. 625 전쟁 때 미군기를 정비하셨대요. 그때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없어서 하늘 품고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 치하에서 맥-29를 얻어 타야 했고 독립 후에는 미국 F-16을 사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날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분에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김태호 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십니까? 은퇴하셔도 될 연세인데. 그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네. 언젠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거다. 그날을 꼭 봐라. 그러셨죠.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세계 하늘을 나는 걸 보기 전까진 죽어도 눈을 못 감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KF-21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시간당 운영비 15,000달러, F-35의 3분의 1 수준, 가동률 90% 이상, F-35의 55%를 압도,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F-35보다 2년 빠름, 1000회 이상 무사고 시험 비행 완료.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F-35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독자 정비 가능 항목이었습니다. F-35는 정비할 때마다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사 하나를 풀려고 해도 펜타곤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구매국이 100% 정비 권한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도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정비해서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독립적인 공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박준혁, KAI 수출 담당 수석. 새벽 2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오전일 테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성님, 저 마렉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공군. 아, 마렉 대령님. 오랜만이네요. 새벽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박수성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KF-21 진짜입니까? 자료대로 성능이 나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수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렉 대령님. 네, 저희는 껍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끝까지 나는 전투기를 만듭니다. 미국이 부품을 끊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우리 손으로 정비해서 마지막 한 대까지 띄울 수 있는 전투기. 그게 KF-21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전투기라. 대령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네, 한국으로 오십시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물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수성님. 네, 짐 싸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사천 공장에서 웃고 있던 제 모습.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FA-50-48대를 15개월 만에 보내줬습니다. 미국이 3년 넘게 질질 끌 때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그들이라면 정말로 폴란드의 하늘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폴란드 공군의 역사를, 아니 나토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에서 11시간을 날아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공항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들,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렉 대령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준혁 수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수성님, 오랜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사천으로 가시죠. 지금 당장요? 네, 시간이 없으시잖습니까?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게 예의인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시간 낭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날았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사냐가 펼쳤습니다. 폴란드의 평원과는 다른 첩첩이 솟은 산들. 그 사이사이로 도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수석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사천입니다. KF-21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은빛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저게 다 KF-21입니까? 시제기와 양산기들입니다. 현재 20대가 시험 비행 중이고 양산 1호기가 곧 출고됩니다. 20대.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쿵 내려쳤습니다. 미국은 3년이 지나도록 F-35 한 대도 못 보내줬는데 한국은 이미 20대의 시제기를 하늘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박수석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령님, 먼저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공간. 천장 높이만 해도 10층 건물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KF-21의 동체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결합하고 그 옆에서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폴란드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꿈. 하지만 우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미국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박수성님. 네. 한국은 어떻게 해낸 겁니까? 전투기 개발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어려운 일인데. 박수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굶주림의 기억 때문입니다. 굶주림이요? 625 전쟁 때 우리는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총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었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라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다짐했어요. 다시는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지키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짓밟히고 이후 소련의 위성국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F-21인 겁니다. 박수석이 눈앞에 전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70년간 쌓인 한을 담은 기계예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 시험비행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활주로 옆 경납고 안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매끈한 스텔스 외형, 날카로운 기수, 거대한 쌍발 엔진.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박수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동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F-16이나 매그-29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표면이 더 매끄럽고 더 단단했습니다. 특수 코팅입니다. 박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RAM 코팅이에요. 저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독자 개발이요? 네. 미국 기술을 쓰면 미국 통제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텔스 코팅은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그때 경납고 반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헬멧을 벗자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마렉 대령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야체 비에르나츠키 대위입니다. 폴란드 공군 FA-50 전담 조종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책, 자네가 왜 여기 있나? 교환 훈련 중입니다. 폴란드 공군과 한국 공군 간의 합동 프로그램이에요. 야책은 저보다 1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FA-50 도입 후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죠. 그럼 그가 왜 다시 한국에 있는 걸까요? KF-21 시험비행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야책이 설명했습니다. 수출용 기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조종사가 평가해야 더 정확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네 평가는 어떤가? 야책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는 F-16도 몰아봤고 FA-50도 몰아봤습니다. 미국 훈련 과정에서 F-15와 F-18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야책이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경외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KF-21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뭐가 다른데? 조종 감각이요. F-16은 기계를 조종하는 느낌입니다. 스틱을 당기면 기체가 따라오죠. 하지만 KF-21은 기체가 먼저 알아요. 알아? 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체가 먼저 파악하고 반응합니다. 마치 제 몸의 연장선 같아요. 생각하면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첨단 전투기라도 그 정도까지? 과장 아닌가? 대령님. 야책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라니 농담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처음 이륙한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뭘 느꼈는데? 자유요. 진짜 하늘을 나는 느낌. F-16에선 한 번도 못 느꼈던 그런 감각이요. 야책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박수석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렉 대령님, 다음 시험 비행이 30분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저는 관제탑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은 고기동 테스트입니다. 박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최대 구지까지 걸리는 급선회와 수직 상승을 테스트해요. 구지요? 네. 조종사의 한계치에 가깝죠. 엔진 소리가 우르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이 질주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상승 각도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하늘을 찌르며 올라갔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점 하나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승률 300m 매초. 관제관이 읊조렸습니다. 수직 상승 완료. 이제 급선회 테스트 들어갑니다. 하늘 높이서 점이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눈으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8.7G. 안정적입니다. 엔진 반응 정상. 플라이바이와이어 정상 작동 중. 관제관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것처럼요. 5분 후 KF-21이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한마디에 경납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한국이 정말 이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었단 말인가? 시험 비행을 지켜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수석님. 네,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박수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직접 탑승하시겠다고요? 네.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건 다르니까요. 박수석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좌형 시제기가 있어요. 후방석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30분 후 저는 비행복을 입고 KF-21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전투기를 몰아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솔로 비행을 앞둔 훈련생처럼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넓다였습니다. F-16보다 확실히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날로그 게이지 대신 거대한 터치스크린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성 소령입니다. 앞좌석에서 조종사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비행을 맡을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조종석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헬멧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켜지며 각종 정보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륙합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그 순간 등이 좌석에 밀착되며 엄청난 가속도가 몸을 눌렀습니다. 활주로가 뒤로 밀려나고 기체가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시가지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떠세요? 이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F-16을 처음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매그-29에서 서방 전투기로 바꿨을 때의 그 충격. 하지만 지금 느끼는 건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에 들어갑니다. 이 소령이 스틱을 움직이자 기체가 부드럽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느끼셨죠? 네.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요.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해서 기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처음 타면 다들 놀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책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기체가 먼저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단단히 잡으세요. 이 소령이 경고했습니다.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롤, 루프, 급선회. 몸이 좌석에 눌렸다가 벨트에 매달렸다가 옆으로 밀렸다가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태양이 발밑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기체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기동이 칼같이 정확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떨림 없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최대 G 들어갑니다. 경고와 함께 급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슈트가 다리를 조여왔지만 그래도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8.5G. 이 소령이 읊조렸습니다. 기체 반응 정상. 엔진 정상. 모든 시스템 녹색. 선회가 끝나고 기체가 수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F-16보다 낫습니다. 25년간 전투기를 몰아온 제가 장담합니다. 조종 감각, 반응 속도, 안정성. 모든 면에서 KF-21은 F-16을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잠깐 경험했던 F-35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이 소령. 네, 이 기체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입니다. F-35는요? 미군 자료에 따르면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대 55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날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F-35는 첨단 기술 덩어리지만 그만큼 정비가 까다롭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미국에서 보내와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저희 기체는 구매국에 100% 정비 권한을 드립니다. 이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전시에도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체 정비가 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 착륙합니다.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천공항의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터치다운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거의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캐노피가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자 박수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수석님. 네, 저는 25년간 전투기를 몰아왔습니다. 매그-29로 시작해서 F-16까지. 나토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눈앞에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기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전투기예요. 박수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경험한 비행을 되새겼습니다. 조종석에서 느꼈던 그 감각, 기체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노박 중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박수석에게 받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모든 건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F-35A 한 대 가격 1억 1천만 달러. KF-21 한 대 가격 6,500만 달러. F-35가 거의 2배 비쌌습니다. 32대를 기준으로 하면 F-35는 35억 2천만 달러. KF-21은 20억 8천만 달러. 차액이 무려 14억 4천만 달러. 한화로 거의 2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운용 비용이었습니다. F-35 시간당 운용비 3만 5천 달러. KF-21 시간당 운용비 15,000달러. 연간 비행시간을 200시간으로 잡으면 F-35는 연간 700만 달러. KF-21은 300만 달러. 32대 기준으로 20년간 운용하면 F-35는 44억 8천만 달러. KF-21은 19억 2천만 달러. 총 비용을 합산하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F-35 32대 20년 총 비용 약 80억 달러. KF-21 32대 20년 총 비용 약 40억 달러. 절반.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동률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다면 F-35 32대, 가동률 55%, 실제 출격 가능 전력 18대, KF-21 32대, 가동률 90%,
실제 출격 가능 전력 29대, 11대 차이. 전쟁에서 11대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게다가 F-35는 정비에 미국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 미국 정비팀이 올 수 있을까요? 부품이 제때 도착할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요? 반면 KF-21은 우리가 직접 정비할 수 있습니다. 부품도 한국에서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미국이 중립을 선언하거나 나토 조약 발동을 거부한다면 그럴 리 없다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방이 도와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기는 보내줬지만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죠. 폴란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토 조약이 있어도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이 참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F-35만 있다면 미국 기술진 없이는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부품도 없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되는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KF-21이 있다면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정비하고 우리 손으로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대까지요. 새벽 4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 KF-21 도입 필요성, 전략적 독립을 위한 선택. 50페이지짜리 문서. 모든 내용을 숫자와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느낌이 아닌 증거로.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수석과 함께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KAI 경영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를 나열하고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KF-21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KAI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렉 대령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한 분석을 해오실 줄은 몰랐어요. 보통 외국 군 관계자분들은 그냥 구경하고 가시는데 저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국의 하늘을 지킬 방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KF-21이 그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KAI 경영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폴란드는 FA-50 최대 고객입니다. 48대를 구매했고 인도도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그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알아. 사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렉 대령님. 네, 저희도 폴란드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FA-50 납품 과정에서 쌓은 신뢰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미국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국이 왜요? KF-21 엔진은 미국지 제품입니다. F-414 엔진이요. 수출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UAE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폴란드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토 국가가 미국 전투기를 안 사고 한국 전투기를 산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F-35 수출에 타격이 가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엔진 수출 승인을 늦추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미국입니다. 어딜 가나 미국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요? 국산 엔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2030년쯤이면 순수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을 내놓을 수 있어요. 2030년. 그때가 되면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완전한 독립이죠. 완전한 독립. 그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엔진까지 독자 개발해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사장님. 네. 저는 돌아가서 노박 중장님을 설득하겠습니다.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미국이 방해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폴란드에는 KF-21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요. 사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수석과 함께 공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KF-21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의 늙은 엔지니어. 2년 전에 만났던 김태호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2년 전 FA 50대 만났었는데 김태호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분이죠. 기억해요. 아직도 현장에 계시네요. 정년은 지났는데 회사에서 안 보내줘요. 팀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KF-21이 세계로 나가는 걸 봐야죠.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을 비행기와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팀장님. 네. 폴란드에서도 KF-21이 날게 될 겁니다. 정말요?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태호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나라의 한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노박 중장의 호출이 왔습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고요.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박 중장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국방차관과 공군 작전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하워드, 코발스키 대령, 들어와. 노박 중장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라이언의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유로움 대신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령, 한국에서 잘 다녀왔나? 노박 중장이 물었습니다. 네, 중장님. KF-21을 직접 시승했습니다. 직접 탔다고? 복좌형 시제기 후방석에서 비행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뭔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KF-21은 진짜입니다. 폴란드 공군에 필요한 전투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잠깐만.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 전투기가 F-35를 대체한다고?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F-35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니? 2028년까지 3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3년 동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브라이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령, 러시아 위협은 나토가 공동 대응한다. 폴란드 혼자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의실에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까? 조약 한 장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한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F-35만으로는 초기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왜? 가동률 때문입니다. F-35의 실제 가동률은 55%에 불과합니다. 32대 중 18대만 출격 가능해요. 하지만 KF-21은 90% 이상입니다. 같은 32대로도 29대를 띄울 수 있죠. 그건 한국 측 주장일 뿐이야. 미 국방부 자료에서도 F-35 가동률 문제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건 미국 GAO 보고서예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KF-21은 검증되지 않은 기체야. 실전 경험이 없잖아. F-35도 처음엔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투기는 어딘가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KF-21은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이 정도 안정성을 보인 기체는 드뭅니다. 브라이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노박 중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네, 중장님.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보낸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미 검토했다는 뜻이니까요. 인상 깊었어. 특히 비용 분석.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노박 중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이 기체를 직접 탔지. 숫자가 아닌 몸으로 느꼈어. 그래서 묻겠네. 네. 솔직하게 말해. 조종사로서, 전투기 파일럿으로서 KF-21이 폴란드의 하늘을 지킬 수 있겠나?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그-29를 처음 탔던 날, F-16으로 바꾼 날, 러시아 전투기와 대치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텅 빈 활주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절망. 눈을 떴습니다. 중장님. 말해.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똑바로 중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KF-21은 폴란드의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낼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박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워드 담당관. 브라이언이 화면 속에서 움찔했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F-35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뭐라고요? 폴란드 공군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할 것이네.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겠어. 브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장님, 잠깐만요. 이건 나토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호환성이요. F-35는 나토 통합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하지만 KF-21은 FA-50도 나토 시스템과 연동되고 있네. 문제 없이. 그건 훈련기니까 그렇죠. 주력 전투기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노박 중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워드 담당관, 솔직히 말해보게. 미국이 KF-21 도입을 막으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F-35를 팔아야 하니까 아닌가? 브라이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다른 전투기를 선택하면 F-35 판매에 타격이 가지. 그래서 막으려는 거 아닌가?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단순해. 노박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70년간 강대국의 위성국이었네. 소련의 꼭두각시였어. 독립한 후에도 미국에 의존해야 했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하나 없이 남의 무기로 하늘을 지켜야 했네. 중장님, 이제 그만하고 싶네. 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네. 우리가 선택할 거야. 폴란드의 하늘을 지킬 방법을. 브라이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박 중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네, 중장님.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네, KF-21을 직접 타보겠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느끼겠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직접 외국 전투기를 시험 비행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시제기 비행은 위험. 중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난 40년간 전투기를 몰아왔네. 소련 시절부터 마일을 타고 다녔어. 위험한 건 익숙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위험의 문제가 아니야. 중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야. 보고서와 숫자만 보고 결정할 순 없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준혁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수석님, 노박 중장님이 KF-21을 직접 시험 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직접요? 네. 다시 침묵. 그리고 박 수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보름 후 한국 사천 KAI 공장. 활주로 끝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복좌형 시제기. 앞좌석에는 한국 공군 조종사가, 뒷좌석에는 노박 중장이 탑승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륙 허가.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전투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상승, 급선회, 롤, 루프.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30분 후 KF-21이 착륙했습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노박 중장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중장님, 어떠셨습니까? 노박 중장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해. 네, 중장님. 40년간 전투기를 몰아왔네. 알고 있습니다. 매그-21부터 시작해서 매그-29, F-16까지 수십 종의 전투기를 탔어. 네. 중장이 뒤를 돌아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달라. 네. 완전히 다른 세계야.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이륙하는 순간 40년간 쌓인 모든 경험이 무색해지는 걸 느꼈어. 이건 내가 알던 전투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더 좋아. 중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렉, 자네 말이 맞았어.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야. 폴란드의 하늘을 지킬 수 있어. 중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마렉. 자네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중장님. 한국 덕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기체가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박 중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21 도입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 방위력 강화와 전략적 자립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미국 전투기를 제치고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 이건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하워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의 사냐가 보였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해낸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문득 김태호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언젠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거다. 그날을 꼭 봐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가슴 뛰는 비행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에 KF-21이 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선택한 전투기, 우리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는 전투기. 자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바르샤바 상공. 저는 KF-21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첫 번째 기체. 제가 직접 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스와 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바르샤바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람의 영일 바르샤바 상공 도달. 저는 무전을 날렸습니다. 보람의 영일 환영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람의, 한국어로 젊은 매라는 뜻입니다. KF-21의 별명이죠. 이제 그 젊은 매가 폴란드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는 스틱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자유의 하늘. 저는 눈물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소련 치하에서 매그-21을 몰았죠. 평생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며 하늘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을 풀었습니다. 폴란드의 한과 한국의 한이 하늘 위에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짓밟히고 전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날고 있습니다. 저는 기체를 수평으로 돌렸습니다. 태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은 더 깊이 협력할 것입니다. KF-21 공동개발, 방위산업 협력, 그리고 더 많은 교류.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지금까지 폴란드 공군 대령이 경험한 KF-21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나토의 하늘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